오늘 기자회견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자회견 참석자님들 소개와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고 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3년째 정상화에 실패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의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특히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MG손해보험 소속 1000여 명의 금융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현안으로 채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우체국위원회 위원장 임병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체국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 현안 담당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두 분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소개드린 세 분 모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MG손해보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당사자입니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이재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동진 손해보험 목표노조장님 모셨습니다. 배영진 MG손해보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이번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 세 분 말씀을 먼저 듣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말씀을 들은 다음 사무금융 이재진 위원장 발언과 기자회견은 남북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임병덕입니다. MG손해보험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 세 차례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장기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금융투자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량 보험계약자의 이탈과 신규 가입 감소로 회사의 운영과 자산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MG손해보험 입장에서도 매각 난항은 불가피했습니다. 어떻게 MG손해보험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상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수익계약 방식으로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메리츠가 MG손보를 인수하면 손해보험업계 1위가 메리츠로 바뀐다고 합니다. 업계 1위를 노리면서 고용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메리츠가 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더욱이 예보는 매각이 불발될 경우 파산시키겠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예보가 정상적인 매각 추진보다는 124만의 MG손해보험 가입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데 누구를 이해한 것입니까? 공기업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124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길은 원만한 매각 절차를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평택시병 정무위 소속 대의원 김현정입니다. 지난 16일에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할 수 있다며 MG손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현재 법규 위반 및 내부 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내내 본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메리츠 화재 MD손보 특혜 인수 의혹을 제기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수의계약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금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여전히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특혜 인수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금감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선량한 고객들과 성실히 업무를 수행 중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 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예보는 수의계약 절차를 잠정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더 이상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방관하지 말고 메리츠 화재 특혜 인수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메리츠 화재 MD손보 특혜 인수를 막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치로위원회에서 MD손보 매각 관련 책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현재 MD손보 매각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MD손보 매각을 위해 예고가 약 5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 증권, 이 증권이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서 MD손보에 근무하고 계시던 여러 직장인 여러분, 근로자 노동자 여러분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고용승계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MD손해보험이 이렇게 되는데 노동자의 탓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고용승계 문제도 주요 협상 의제가 분명히 되어서 책상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D손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 증권 문제가 있습니다. 적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2024년 두 차례 검사를 실시했는데 회계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회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도 발표하십시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일입니다. 저는 책임위원으로서 MD손보 매각건이 진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돼야 된다는 걸 관점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치우침 없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MD손해보험 메리츠 매각 과정 4가지 정도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쟁 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이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가지고 메리츠에게 특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메리츠 화재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메리츠 화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여러 차례 검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메리츠 화재에 대한 경쟁 입찰에 준하는 수리 계획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매각 과정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예금보험공사 메리츠 화재가 아니면 바로 청산에 들어갈 것처럼 언론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MZ손보의 고객 정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답변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MZ손보의 매각은 메리츠하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예부와 금융당국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그 자체로 배임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비호 아래 메리츠 화재로의 일방적 매각이 추진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특히 이복형 금감원장에게 돌아갈 것이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앞서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민병덕 위원님, 그리고 김현정 위원님, 그리고 이강길 위원님,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MZ손해보험이라는 회사는 588명의 임직원과 그리고 521명의 보험 설계사 그리고 938개의 대리점을 근거로 생계를 영위하는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이 회사는 오라고도 서글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신인 그린 화재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로 우회 인수를 시도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허가하면서 지금의 MZ손해보험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손해보험 업계는 현재까지도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당초 의뢰한 대로 주인업 회사처럼 경영난을 겪다 다시 세 번째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비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과 노동자들에게 메리츠 화재가 회사의 계약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어렵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실금융기관을 살리는 것도 결국 죽이는 것도 다 금융당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과 1000개 가까운 대리점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금융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그들에게 관심이 바뀝니다. 메리츠 화재가 예상한 LC차 문제로 이미 심각한 회계부정 논란이 휩싸여 있고 금융감독원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검사 결과 통보 기한을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는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면 감독은 처분 결과부터 확인하라고 지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대주주 승인 심사로 손해보험업계의 유일한 미운오리 새끼가 된 사실을 누구보다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처럼 사무금융노동자들은 더 이상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융노동자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이 사태를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또다시 인수 자격이 없는 자본에 보험회사를 넘기는 행태를 방관하지 않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매각의 당사자인 MZ손해보험 지부의 지부장 배용진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임병덕 의원님과 김현정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속보에 돋보이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같이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원장 직무유기 책임지고 예보 특혜매각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가 지난 16일 MZ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진행 중인 MZ손해보험 공개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인 MZ손보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상 메리츠화재의 MZ손해보험 인수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보는 질의응답이 포함된 무려 15페이지 분량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도 국회 정무위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로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금융감독원 이하 감독원이 2023년 10월경 정기검사와 2024년 4월경 수시검사를 통해 2023년 메리츠화재에서 발생한 예실차와 관련한 회계조작 혐의를 조작하였고 2024년 9월경 경영요의 18건, 개선 16건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중한 사안이라고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규정을 어겨가며 조사 결과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무위원회 다수 국회의원들은 이미 감독원과 예보에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수의계약은 감독원의 검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감독원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무려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감독원의 묵묵부답과 예보의 압박은 우선협상 대상자의 특혜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감독원의 직무유기 법적 책임을 묻고 예보의 실사 절차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과 18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방관한다면 금융위원회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예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특혜 의혹은 쏙 뺀 채 엉터리 보도자료로 메리츠화재 인수를 압박하는 허튼 수작은 중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예보가 진행 중인 실사 작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라는 5년의 임무를 외면하고 파산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MZ손해보험 매각 절차가 특혜 매각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 일부러 찾아오신 기자님들 많으신데요. 잠깐 여기 백브리핑 공간에서 궁금하신 질문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해 주시면 저희 현장 감독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네, 김재윤 기자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고용승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논의를 통해서 고용승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M&A 선택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현재
메리츠 화재가 입찰 제한서에 M&A는 아니고 P&A 것을 포기했다고 이미 입찰 제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따져볼 건데 예전에 정부에 국정할 때 예보 사장은 M&A인지 P&A인지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입찰 제한서에 P&A 방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보 사장도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따져볼 문제인데 일단은 P&A 방식이 고용 보장이 전혀 안 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메리츠 화재 입장은 무역 실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 시점에서 고용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계약서 다 쓰고 고용 안 하겠다 하면 저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메리츠 화재로의 우선업 승자 지위를 철회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메리츠 화재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는 기자분도 알겠죠. 메리츠 화재가 이미 2012년도에 노동조합을 파기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 어렵게 노동조합을 파기한 회사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설일 것 같아서 솔직히 그 답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들. 그러면 계속 예보나 이런 데에서는 파산을 할 때나 초파산도 연구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여섯 번째 메가 시도를 하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지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올렸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절차가 좀 길어져서 예상보다 한 이틀 정도 미뤄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이고요. 예금보험공사는 공기관으로서 123만의 예금자 보험 계약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급박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청산파산은 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절차에서 가장 최종적인 진짜로 매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우선협상대 상대로 지정이 돼서 실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실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거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최종적인 단계인 청파산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금융당국이 그런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보도자료에 16번을 해가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매우 굉장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소위계약 단계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대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저희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충분히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나 혹은 금융위원회와 어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경쟁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해서 124만 계약 고객과 500명의 우리 직원들 그리고 가족 이 손해보험업의 시장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예보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리젠트 화재 예를 들었는데 리젠트 화재가 최종적으로 계약 이전을 하고 청산하는 데까지만 얘기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리젠트 화재는 여전히 청파산 진행 중이고요. 리젠트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게 3년짜리 보험이었거든요. 3년짜리 보험을 가게 5개 회사에 분산시키고도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세 만기 보험만 몇만 건이 넘거든요. 그런 회사를 청파산을 한다는 자체가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 여보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협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부실금융기관 합병 판결이 나지 않는데 이게 향후에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한 이후의 금융위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이 전혀 저희가 보기엔 합리적이 않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계속 금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법 11조 2항에 보면 금융기관, 인수하고자 금융기관에 충분한 정책 지원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금 보험공사에서 총 12개 금융기관에 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과연 지원 규모랑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지 의문이고요. 제가 정무위 때 예고 유재훈 사장이 기본적인 것만 안 냈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산법 11조 2항에 의한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대의원장님이 아까 협상에 다른 협상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인원 구조조정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나요? 정상적인 매각을 통해서 이 시장 경제의 안정화와 매각 성공을 위해서라면 노동조합과 우리 500여 노동자들은 충분히 어떠한 것도 검토해보고 양보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다 안 되시면 브리핑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MC홍보 새 관리인은 드립홍보 매각 담당자가 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해주세요. 예금보험공 MG손해보험에 파견된 관리인은 총 4명입니다. 4명 중에 3명은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이 돼 있고요. 1명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이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관리인 3명은 경영과 업무 관리의 업무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되는 관리인은 감사 업무를 하는 감사관리인이거든요. 그 감사관리인이 예전에 그린선보 때 파견됐던 그 관리를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분이 그린 때 3개월 잠시 와서 근무를 하다 가셨던 분이고요. 안병률 감사관리인데 뭐 그분하고는 아직 뭐 만나거나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던지는 모르지만 감사관리인의 고유 업무는 회사에서 집행되는 자금에 대한 그 감사 관리에 제한된 그런 관리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 매각과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소통하고 있는 기관이나 메리트라든가 예보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그쪽 간에 원하는 소통이 되는지 의원님은 정보가 저희가 사실 저희 상임위가 잘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를 안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저희 당이 아니고 먼저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다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는 거좀 전에 노조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때 답변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자세한 내막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게 합리적으로 매각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정책 기조나 경제적인 정책 기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지금 이전이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현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자유경쟁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국가가 존재하고 세금을 걷는 이유 자체가 자유경쟁을 위해서 걷는 거구나. 자유경쟁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는 이런 약소한 사람들 특히 노동자의 문제는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나가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국가가 안아야 되는 부담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좀 따져서 상임위 때도 한번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가 지금 여러 가지 것에 조사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인수를 할 만한 주체가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또 한 가지 인수를 해갔을 때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너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